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9월 9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예, 화요일인가요? 네, 그렇네요. 자, 제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 대구에 있는 박물관 두 곳과 진주에 있는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소에 좀 한편으로 생각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이제 남북의 협력 화해 무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가슴 속부터 있는 것이고 주요 여건이 성숙되고 있죠.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북을 더 크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북도 우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동서로 갈라져서 경상도, 전라도가 서로를 이해를 못한다. 또 이제 투표 결과를 가지고 뭐 일단은 민주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살벌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댓글들을 보면은 제 댓글이 아니라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은 거기는 아예 고립시켜야겠다. 전혀 이제 변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어, 피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북한과의 관계도 극복하지 못한다. 되게 퇴행적인 생각이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누구도 다루지를 않는다. 왜냐? 자극적이지 않고 욕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예, 이런 거를 이제 제3의 언론인, 개인 방송 같은 데서 다루지 않는다면은 뭐 누가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지금 같은 설명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 설명 갖고도 뭐 해결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중물적인 차원이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도자기를 두 개다가 대문 앞에 걸었는데, 제가 최근에 대구 간송미술관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이게 2024년에 만들어졌고, 저 뒤에 시설이 좋고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간송과 관련된 것은 서울에서 제가 여러 번 간 적이 있었고, 책자도 있고, 성북동에 그게 원래 간송미술관일 겁니다. 예, 거기를 구경을 하지 못했지만 구경을 하겠다는 의도로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송에 대해서는 조금은 압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구 간송미술관이 왜 생겼을까? 24년에 지어졌더라고요.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단 건축미가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밖에 정원도 대단합니다. 뭐 엄청나고 화려해서 대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센스. 예, 여기 보면 바깥에도 천정을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진짜 나무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춧돌 밑에 깔고 받치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보가 두 점이 있었어요. 국보가, 자, 서울 간송미술관, 제가 이제 학예사한테 물어본 바에 의하면은 간송미술관에 있는 문화재를 대구에서 지어준 겁니다. 이렇게 박물관을. 그래서 간송미술관에서 미술품이 이제 순회 전시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개가 왼쪽 건 백자, 오른쪽 건 청자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두 개 다 국보예요. 좀 이따 유래도 설명드릴게요. 유래 자체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림으로 봐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것이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어릴 때 우표 수집할 때 우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간송이 모은 겁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예. 그래서 이 두 개는 시대를 대표하는 것도 다르지만 또 미감의 특징도 또 다르다고 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걸 보고 경상도, 전라도가 이와 같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고 한쪽이 뭐 절대적으로 우세하면 나머지가 전멸되고 사라졌겠죠. 그렇게 없어진 나라도 많잖아요. 민족도 많고 부족도 많고 언어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왜?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근데 지금 경상, 전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둘 다 색깔이 있고 둘 다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 좌파도 아니고 나는 우파도 아니다. 나는 우리파다. 네.
그러면은 그거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의 틀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많은 분들은 상소리를 하면서 그분들 역할을 또 하고 계세요. 상소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이 계신 다른 층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예. 자, 이거 볼까요?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개를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누자면 어떤 게 경상도고 어떤 게 전라도일까? 그런 느낌 좀 있죠? 예. 백제와 또 우리 헛제사밥으로 또 살림으로 유명한 또 TK 지역의 분위기, 그죠? 그런 거하고 감안하면은 고려만 해도 상당히 무역 국가였거든요. 네, 조선은 아마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국가들 중에서 가장 폐쇄적이었을 겁니다. 예. 자, 그런 느낌으로 보자면은 백제, 고려, 전라도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해안가 지역이었고 좀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유행에도 민감하고. 그래서 굳이 보자면은 저는 오른쪽에 걸 전라도, 왼쪽에 걸 또 고립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것을 지켜온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예. 그래서 서로 역할이 달랐을 뿐이에요. 왼쪽이 경상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제가 가끔 써먹는 주제인 양과 음으로 생각하면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이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럼 대충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각기 다른 매력이에요. 이 중에 하나를 포기해라? 하나가 더 좋기 때문에 나머지를 부셔버려야 된다? 이것이 현재의 지역 감정입니다. 이찍이니 일찍이니 그런 말이 사실은 망치예요. 둘 중에 하나를 두드려 깨서 없애버리겠다는 거. 나만 혼자 부각돼야 되겠다는 거. 예, 말씀드렸죠.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날카롭고 험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중요한 순간에 가면 누구한테 기대게 돼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들은 이런 걸 판단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대신 우리의 밑바탕을 단단히 다져주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런 살벌한 생각이다. 그런 것을 공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왼쪽 거 백자죠.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설명 한번 이런 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우리말을 참 잘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긴 목에 둥근 몸체를 가진 당당하고 세련된 기형의 국화 난초와 어우러진 나비를 장식했다. 문양은 양각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꽃잎은 별도로 만들어붙여 입체감을 살렸다. 청색, 갈색, 홍색 주로 가다가 조선 백자에서 사용되는 모든 안료와 다양한 조작과 조각 기법이 이처럼 완벽하게 구현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 후기 문화 절정기에 절제된 화려함을 보여주는 절제된 화려함. 네, 이게 딱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자적으로, 조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매우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국보가 됐다. 1936년 간송이 일본인 수장가들과 치열한 경합 끝에 경성미술클럽 구락부 경매사상 최고가인 당시 14,580원에 낙찰받아 인수했다. 예. 그 다음 오른쪽에 있던 거 당당하게 벌어진 어깨에서 굽까지 내려온 유려한 S자 곡선진이 전형적인 고려식 매병이다. 흑백으로 상감한 이중 원문 안에 구름 사이를 오르내린 학을 가득 사문해 장식적 효과와 상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완벽한 형태미와 정교한 문양으로 현존하는 고려 청자 매병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은 이런 것보다 더 낫다. 이외에 준하는 것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일단 사진으로 봐도 대단한데 현물로 보면 실물로 보면 더 대단하다는 느낌을 바로 받게 됩니다. 아무리 막눈이라도. 간송 선생이 35년 좀 전에 36년이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경매에서 산 거고 35년 일본인 마에다 사이치로에게 당시 기와집 20채 가격에 해당하는 2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좀 전에 14,500원 이게 2만 원이에요. 가격도 비슷비슷해요. 자, 당시 기와집 20채 저는 이것을 현대 지금 가격이 얼마일까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당시 기와집 20채면은 지금 들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라고 합시다. 표준적인 거 한 20억 하겠지요? 예, 20억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20채면 얼마입니까? 지금 시세로 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자, 간송이 상당히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아마 파주 이쪽으로 땅이 대부분이 아마 간송 집안의 땅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대충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3,400억에 달하는 지금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당시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그 가치를 지금 환산해도 3,400억인데 지금은 국보도 됐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잖아요. 가격이 훨씬 더 올랐겠죠. 만약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라면 각기 다른 매력이지만 둘 다 국보고 둘 다 같은 가치,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깨서 없애버리면 안 될 거잖아요. 난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얘를 없애야 되겠다. 난 백자가 더 좋으니까 청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주위에 놔두지도 않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 지역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것을 전라도와 경상도로 구분을 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특질과 더 맞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음양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봅시다. 예. 자, 지금 남북도 음양으로 본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남과 북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자면은 어떨까? 도자기로 따지면 어떨까? 예, 지금 세상이 음의 세상으로 조금씩 음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는데 또 정치에서 이야기하자면 지배자가 양이고 피지배인이 음입니다. 음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됐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조상들이 툭툭툭 던져놓은 거예요. 네. 자, 오늘 쭉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야기 많이 다루잖아요. 타너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중국하고 미국이 처음에 가깝게 지내다가 결국 사이가 멀어진다. 예. 예,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우리는 미국하고 친해지면서 미국이 우리한테 우리를 많이 주게 돼 있다. 자, 그래서 그걸 잘 받아야 된다. 딱 지금 국민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너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믿고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제 시각으로 봅니다. 단지 그는 제가 관심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하죠. 예,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뭐 많은 걸 줘야 돼요. 대표적인 게 조선업이죠. 나머지 부분도 같이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타는 이야기는 골조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미국이 처음에 중국을 끌어들였죠. 러시아 구소련을 고립시키고 그리고 붕괴시켰어요. 중국이 크니까 경쟁을 하게 됐죠. 갈라지죠. 자,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물결이 넘어오고 있는 한국을 도와줘야 되겠다. 왜? 중국과도 가까운 지역이고 중국과 경쟁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그 흐름을 막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이어받은 세력들이 주위에 물결이 안 좋을 때도 흐름이 안 좋을 때도 버티면서 살아왔어요. 남북이 쪼개지면서 남의 힘에 의해서. 거기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경상도에 골기도 있고 기회가 주었을 때 피어오를 수 있는 전라도의 유연성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두 개 같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음양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티격태격하지요.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부부관계가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예요. 남녀관계라는 게 그게 음양의 핵심이에요. 그 갈등이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을 지향하죠. 절대 완벽에 도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방향을 놓치지는 않죠. 예,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으면 아기가 안 생긴다잖아요. 아기는 그 갈등의 산물이에요. 네. 자, 제가 이사 온 경남 거창. 예. 볼까요? 지난 선거에서 이재명이 30%, 31%, 김문수 61% 정도 받았어요. 자, 제가 진주 다녀왔고 대구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창은 과거에는 진주가 이 지역의 중심 도시였어서 뭐 공부를 하러 간다거나 아파서 큰 병원을 간다 그러면 진주를 갔어요. 근데 요즘 대구 문화권에 더 가까워요. 88 올림픽 고속도로 88 도로가 생기면서 대구가 훨씬 약간 더 가깝게 됐거든요. 진주보다는. 근데 시간 양쪽이 비슷한데 1시간 정도로
대구가 인구가 한 2, 300만 되니까 진주보다 훨씬 큰 도시죠.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자, 대구 당시 볼까요? 대구의 이재명의 득표율은 23%. 대구하고 보자. 이재명의 지지율로 따지자면 한 8%, 9%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면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나면은 피부로 느껴져요. 예. 자, 그래서 대구와는 좀 다르다. 그 창은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 그 차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 다녀온 진주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어릴 때에서 한 13살까지 살았지만 당시는 차도 없고 도로 여건도 안 좋았죠. 당시는 이 근처 도로가 국도가 전부 다 비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을 벗어나는 게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대구도 안 가보고 진주도 안 가봤더라고요, 한 번도. 자, 진주는 볼까요? 진주는 34.76%예요. 자, 대구보다 11, 2% 정도 높아요. 그 창보다도 한 3% 정도 높죠. 이거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공간이 박물관에서 그런 느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고정된 거 절대 아니에요. 자, 이거 보면은 해안가 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다가 이제 창원, 마산, 의령, 부산, 울산으로 가면 또 다른 거죠. 그 분위기가. 지금은 내륙 지방이 좀 늦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내륙 지방의 핵심이 TK라는 거예요. 대구, 경북이.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역사적 여건을 보면은 그들은 조금 바깥하고 단절돼 있으면서 본인들만의 왕국을 내에서 되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곳이에요. 외세의 침탈도 적게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전라도 지역은 곡창 지역이기 때문에 수탈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반기가 많았어요. 일본인과 상권을 놓고. 물론 다른 지역도 있어요. 대구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훨씬 약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지켜온 겁니다. 휩쓸리기보다. 자, 그런 것들이 영향을 계속 미쳤고 우리가 해방되고 그 이후로 정치, 경제적 주도권을 그 지역에서 가져갔거든요. 뭐 대구도 뭐 발전이 안 되고 경북도 발전이 안 되고 그렇다지만 지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경기도 서울 쪽에서 경상도 출신들이 많이 사는 곳. 대표적인 게 서울의 강남이잖아요. 인구도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재산을 합쳐보세요, 여러분. 딱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합쳐보세요. 경상도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쪽 출신 사람들이. 예, 그겁니다. 그것을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되게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게 가장 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운이 좋아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땡겨줬기 때문에 내가 이 지위에 이걸 갖게 됐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상대방도 똑같은 방식으로 내 걸 뺏어 가려고 한다. 이것이 TK의 생각입니다. 예. 근데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나 뭐 이런 것보다도 평등이나 형평성 이런 것보다도 내 것을 지키는 게 우선이 됐어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갖춰진 거 가지고 우리끼리 밖에 하고 밖에 손 안 벌려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딱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대구 땅에 딱 들었으면. 그겁니다. 그게 도움 안 되는 생각이에요. 예. 자, 그들이 가진 것을 뺏기기 싫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저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의견도 그런 거예요. 논리가 안 통해요. 내 밥그릇이는 거니까요. 예. 자, 지금 제가 카메라가 이제 좀 나이를 많이 먹었는지 가다가 영상 촬영 중에 멈추는 경우도 자꾸 생기고 이러네요. 자, 어쨌거나 지금 다시 좀 시작을 하는 상황인데 말이 매끄럽게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당시 이재명의 득표율이 약 52%, 서울 같은 경우 47%였습니다. 자,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거창이나 대구, 진주 정도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15%에서 많게는 20%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10명 중에 1명에서 한 2명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대구, 경북과는 좀 다르다. 다른 색깔이 있다. 서부 경남은. 거창 같은 경우도 좀 따라가는 분위기다. 이런 거가 있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큰 틀에서는 그게 전라도든 경상도든 우리는 하나는 청자고 하나는 국보인
백자다, 두 개다. 그렇죠. 하나를 깨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자. 딱 놓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고. 각각이 이때까지 버텨왔으면 어떤 식으로 이제 서로가 버팀목이 되면서 견뎌내온 거예요. 예. 서로 필요한 존재고 우리의 한 부분이에요. 자, 지난번 선거에서 출구조사하고 사전 여론조사하고 실제하고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박빙에 가까운 결과적으로 그렇죠. 여론조사하고 대비를 하자면 저는 그것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게 또 TK 지역의 정서를 많이 나타낸다고 봐요. 자, 명분이나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봤을 때 윤석열을 지지할 수는 없어요. 그게 여론조사를 할 때 감히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렇지만 내심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잘라내는데 어떤 전환점이 이게 뭐랄까 전환기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갈등을 느끼면서 실제적인 명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투표를 찍는 손길은 자연스러로 그쪽으로 갔다. 네. 자, 근데 그걸 가지고 소위 뭐 이찍이니 이러면서 그 지역 전체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매도하면은 정말로 그쪽은 변할 수 없다. 그리고 이쪽 사실 전라도 쪽도 정치적으로는 한쪽 일방의 당이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인해서 거기도 많이 부패화가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서 큰 역할을 했지만 거기에 민주당 내부에서 기득권화되는 세력은 분명히 또 있어요. 그것도 또 속아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제가 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도. 예. 그러면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 지켜온 건데 김대중 이래로 우리를 캐내려고 한다? 기득권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민주당 내부에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그거 지금 참 눌려져 있지만 있어요.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기득권 세력이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어떻게 신경이 타파가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을 특히 TK 지역을 좀 고정화시켜서 볼 게 아니고 그분들이 유연함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많이 필요해요. 예. 그런 것들 많은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들이 사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은 말조적이고 자극적인 거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몇몇 분야, 국내 분야 아닌 해외 분야, 우리 이 민족과 한반도의 미래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자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예. 이런 제목들 보시면 아시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애매하게 적어놓은 거죠. 비핵화 지워버린 북중. 비핵화 이야기를 할 계제가 없었잖아요. 네. 대미 몸값 더 올려. 예, 이것은 뭐냐면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서 완전히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그런 계제는 전혀 없었거든요. 미국 몇 년 전부터 인정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일단은 MBC, KBS, 조선일보 상관없죠. 다 똑같죠. 몸값 더 올려. 왜 몸값 이야기가 나오죠? 거래를 한다는 거잖아요. 북한이 뭐가 중요해서? 핵무기 하나 없앤다고 해서 몸값이 올려지나? 이때까지 핵무기 가진 거 가지고 수십 년간 경제 제재가 하고 무역 제재가 하고 금융 제재가 해가지고 말라 죽일 수도 있는데 왜 그게 갑자기 바뀌지 그 태도가? 북한이 갑자기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했나? 아니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양쪽을 화해시키는 이런 것도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걸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론에서 당연히 다루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조회수 많지 않았던 이 기사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이죠. 저는 이 의원이 상당히 앞으로 괜찮다. 미래형 지도자가 될 소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 임미애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인가 하여튼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년 정부 예산 짜는데 지역 예산 짜는데 거기 관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 쪽에 대구는 아닌 것 같고 경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일 거잖아요. 지역 군의회 이런 데서. 그래서 각 군에서 오셔서 예산을 달라 우리한테 협의를 해서 대구 경북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내년에 지금 내년 예산에서 TK를 많이 배려했다는 거죠. 뉴스로 봤습니다. 잘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각 군 대표가 와서 협의를 하자 했는데 민주당하고는 이야기 안 한다. 자기 내년에 돈이 걸린 문제인데도 아무도 안 왔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TK 지역이 이제 과하게 가진 편협성이다. 이것은 그들의 전통성, 색깔을 유지하는 부분, 자존심을 지키는 부분, 기득권을 유지하는 부분 다 인정하지만 이건 그걸 넘어섰다. 아집이고 독단이다. 그리고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한다. 내가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낫다. 그렇다고 너희가 우리를 버리기 하겠냐라는 배째라 점수를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나쳤다. 자, 이것은 그 지역 분들이 현재 기득권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 지위에 올라오는데 서울의 땅끝 전 세계 우리 전국 그 개인이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경상도에 가지고 있다고 누구도 통계를 내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서울의 그 분포를 보면 알잖아요. 땅값 제일 비싼 데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그쪽에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재벌 기업인들의 출신지가 삼성, LG, 여기 의령, 하동 이쪽이에요. 이웃 동네 출신이거든요. 거기다가 북한 출신인 현대 정주영도 뭐 정책적인 영향이 컸겠지만 대부분 경상도에 투자했잖아요. 울산 이쪽으로, 창원 이쪽으로. 그리고 거기서 개인들은 서울에 가서 요지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자, 그 과정이 소위 말하는 독재 정부를 거치면서 그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서로 안 도와줬으면 다 법대로 했으면 진짜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안 올 수 있다는 게 몸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남들도 이런 방식으로 내 걸 뺏어가려고 한다. 이재명도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도 이런 방식으로 내 걸 앗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한테 안겨주려고 한다. 즉 자기가 자신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방식으로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착화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깰 것이냐. 되게 정책적 자금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게 메시지가 하나 필요하다. 일단 여기가 부동산 정책하고도 상관이 있다고 보고 남북 소통하고도 크게 상관이 있다. 그 기회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이 부강,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강화해야 된다. 즉 우리의 정부가 힘이 있어야 돼서 그걸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남북 교류 협력의 확대, 해외 투자 이것은 큰 겁니다. 부동산 계속 키울 수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굳은 자산이에요. 한번 형성되면 쉽게 허물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자산으로 해야지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가 생겨요. 그 기회는 누구나 다 똑같이 갈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부양하고 해외 투자, 남북 교류에 그걸 활성화하려는 거예요. 부동산 누르고. 대구 경북 사람도 그게 그 방향이 맞다고 보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줄이고 그쪽에 투자하겠지요. 그리고 젊은 세대 작은 돈 갖고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에 비하자면. 맞죠? 그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현실 인식이 돼서 우리라는 것을 백자는 청자는 백자의 소중함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깨부수는 게 아니고. 자, 이번에는 어떤 변화의 조짐이라는 부분, 제가 느낀 부분이 경상도 내에서 국립진주박물관을 갔는데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기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사실은. 남강이 워낙 농계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진주박물관에 딱 가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부분은 화장실에 갔을 때 이거였습니다. 다른 제가 최근에 박물관 여러 군데 갔잖아요. 경남 일원에 있는 것을. 한 10개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한 달 사이에. 국립진주박물관에 갔다 여기 사진 찍은 게 뭐냐면은 남자 화장실에 애기용 세면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기용 세면대를 별도로 거울까지 달아서 이렇게 계단 같은 간이 계단 같은 거 이동식 계단 같은 거 놓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는데도 태반이었어요. 가장 세련되게 아기들 세면 시설을 갖췄다.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또 진주에서 제가 본 게 이게 박물관에 전시된 겁니다. 진주가 유일하게 제가 최근에 경남 일원에 가본 박물관 중에서 유일하게 간송미술관을 빼고요. 그건 간송하고 상관이 있는 거니까 지역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에는 그 지역을 소개하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지역이 잘났다는 소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기 지역이.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더라고요. 물론 뭐 진주에 사진 정도는 있지만 그게 사족을 달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끝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최초의 인권운동, 형평운동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한참 읽어보고 나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박물관에서 받은 느낌, 좀 이따가 대구 박물관에서 받은 느낌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이것이 그 현재의 분위기라고 봅니다. 예, 이 진주는 그런 동력이 훨씬 많아요. 앞서가겠다는 느낌까지 들거든요. 똑같은 국립박물관이거든요. 진주도 국립박물관이에요. 전국에 7, 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형평이 뭐냐면 형평성 그거 할 때 형평이에요. 형평이 저울이라는 뜻이거든요. 천칭, 영어로 밸런스. 이게 뭐냐면 백정들의 인권 운동이었었어요. 그래서 백정들로 사람 대접해달라. 그 법적으로 이런 걸로 되게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한 사회 운동이 형평 운동이었어요. 그 백정들이 쓰던 저울 그게 형평이에요. 그래서 형평 운동이 된 거예요. 그게 진주에서 시작이 됐고 전국 규모 대회까지 이어졌을 정도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1930 몇 년도인가? 23년도네요. 그게 돼서 사회적인 그 당시 파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백정들이 진주에 모여서 행사까지 하고 우리 뭐 발기인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50대 넘으신 부분들은 예전에 뭐 호적제도 바꾸고 이렇게 남녀 평등에 관련된 관례를 많이 이제 극복하는 그런 법안들이 나왔을 때마다 도포자락에 갓 쓰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시위하시던 분들이 다 대구 경북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거기랑 진주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큰 틀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이거는 충분히 조금 더 자양분을 공급하면 각자의 형태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누가 미래지향적입니까? 여기서 봤을 때.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남쪽에 갇힌 섬나라식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TK 방식으로 계속하면 이 섬나라적인 그런 요소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미 그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파고스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예, 거기에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내용이 다르다. 서로 하는 일이 달랐던 거예요. 진주는 주창했고 TK는 사실 그걸 반대하는 그룹이었다고 봐야 돼요. 사회적 분위기가. 예. 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분화될 것이다. 이런 게 어떤 정치적 안배가 가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걸 봤을 때 제가 그 인미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봤거든요. 형평사 주지 한자를 안 보고 저것만 보니까 형평사는 절이 있고 거기 주지가 있구나, 이런 주지 스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형평사 즉 백정들의 인권 운동의 주요 요지, 우리의 강령, 우리의 목표 이런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1923년 4월 24일 조선 경남 진주 형평사 발기인 일동 즉 백정들의 모임입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성이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 사람이 되기를 바람이 본사의 주지니라. 예. 자, 진주에는 이런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이게 보면은 밑에는 박경리의 토지에 이 당시 형평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나와요. 나오는 등장인물의 한 사람이 한 말을 빌려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백정은 예수도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사람이 한 일이야 사람의 손으로 부셔야지. 경상도 사투리로 그대로 쓴 겁니다. 임금이다, 양반이다, 상놈이다, 천민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었나? 사람이 만든기라. 사람이 만든기면 사람이 부사뿌려야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경리가 백정은 예수도 믿을 수 없었다. 여러분 박경리 기념관 가보신 분들 혹 있으실 텐데 거기 박경리 이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모든 분야의 첨단 옳은 방향으로의 옳은 방향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방향으로의 한계를 뚫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박경리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예술이 아닙니다. 그게 미적인 부분이든 정신적인 부분이든 간에.
자, 이걸 보고 뭘 하냐면 저는 옛날에 백범일지에 그 기억이 나거든요. 김구가 남쪽을 유행을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남도나 특히 경상도. 신분 체제 제도가 이렇게 뚜렷하다니.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다니.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경상도의 한 특성인데 새로운 문물에 들어오는 창구가 대륙을 통해서였습니다. 북쪽을 통해서. 남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개화기 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는 그 당시 기독교도 뭐냐면은 아까 형평운동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 어떤 양반이나 임금의 씨가 따로 없다. 네가 다 소중하다. 그래서 당시 평양 신학교인가? 예, 그 출신들의 사회운동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시선에서 남쪽으로 왔을 때 남쪽은 차이가 컸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초기 개신교가 우리한테 뿌리를 내릴 때 많은 목회자들이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조선이라는 지배체제, 우리 조선이 가졌던 나라 중에 가장 어떤 신분제도가 정확하게 돼 있었고, 또 조선 중기 이후 양대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 후에 나라가 전체가 분열됐을 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의 기득권들은 엄청나게 유교적인 어떤 도식적인 생활을 강조했죠.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소통 안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조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가장 소통을 못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바야 있었고, 거기서 밑에 서민 이하 백성들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수탈의 대상이 됐었죠. 그때 기독교가 와서 안착을 한 것이고, 그것은 대륙 쪽에서 기독교도 청나라 통해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북쪽이 개화가 빨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늦었다. 한반도에 전통적으로 북쪽에서 문화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야나 백제는 전부 다 무역 세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현지 세력과 결합하면서 현지화된 것이고, 그나마 뭐 물론 신라도 외부 세력이 들어온 거죠. 뭐 흉노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보면 우리가 흉노의 후손이다. 그 중국에서 한 이야기니까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돼요. 중국이 이걸 흉노를 미천하다 하니까 우리 미천한 자의 후손이냐. 또 그래놓고 또 신라의 후손이 또 후금의 또 뿌리가 됐다? 그것도 괜찮아요? 청나라가 현재 중국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런 태도는 좀 버려야 돼요. 네네. 자, 그런 태도를 버리려는 역사관이 이번 진주박물관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보세요. 이게 빨갱이 말입니까? 아마 이 빨갱이 말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형평이란 말 자체를 안 좋아하는 게 우리 기득권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회 각계의 예창에, 자, 친일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지만, 친일파는 별개로 TK 세력이 지금의 대구와 경북에 있는 세력이 다 아닙니다. 거기 또 핵심 세력은 서울, 경기도 우리 사회의 주요 부분에 진출해서 상징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친일파의 뿌리와는 또 별개로. 그것은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이 거치면서 쌓아올린 부와 기회를 조금 편향적으로 많이 가져간 사람들이죠. 그 기득권화되어 있는 거죠. 예. 그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풀이가 안 돼요. 원인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전라도 경상도 서로 싫어한다, 미워한다. 자, 전시를 마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박물관의 전시는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딱딱하고 재미없다, 피곤하다는 따끔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난을 극복한 승리의 역사라는 패러다임이 주목을 받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진주성 전투, 임진왜란에 대한 것을 주로 많이 다루더라고요. 진주박물관이. 그런데 관장인지 박물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난을 극복한 승리의 역사. 이것이 예전에 우리 독재 시절에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때 진주성 복원사업도 하고, 강화도에 있는 당시 외세의 대적에서 싸웠던 곳도 그때 박정희 때 다 재정비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성자와 패자라는 관점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공명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명제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내가 원수야. 다음에 걸리면 죽여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확대돼 있어요. 이거랑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구 사람이나 진주 사람이 거기 보면은 대구도 가보니까 하여튼 길 이름이 국채보상길인가 그래요. 그리고 대구의 한복판에서 그 당시 이제 선교사가 세운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3.1 운동도 반일 운동도 세게 일어났었어요. 그럼 대구 사람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거 당연히 인정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에 우리가 물리쳤던 일본 사람하고 타 지역 사람하고 같이 보는 우리를 수탈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히 볼 수 있어요. 왜? 두 개 다 인정하면 설명은 그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우리 일본 애들 싫지. 우리 일본 애들하고 열심히 싸웠어. 전라도 애들하고 싸워. 걔들이 우리 걸 뺏으려고 해.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의 의견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환기시켜 드리고 싶고, 진주 박물관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을 넘어서자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차분히 알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일본을 칭찬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칼에 있어서 일본도가 우리 칼보다 나았다. 그래서 의병들이 일본 칼을 주워다가 칼집이나 손잡이 부분만 좀 우리한테 맞게 바꿔서 그 칼을 그대로 썼다. 그리고 일본 그 당시 경험에 의해서 일본 칼을 따라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도금 제작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사실 조총도 우리가 1, 2년 만에 바로 따라 만든 거잖아요. 일본 걸 따라 흉내내서. 예, 그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색다르다. 예. 자, 우리가 그게 제철 기술을 수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야 시대, 신라 시대를 통해서 가야 신라를 통해서 그 당시 도금의 단조 기술은 일본에 나왔다는 겁니다. 또 그 이야기도 해요. 많은 도공들이 일본에 잡혀가서 뿌리를 내렸는데 향후는 일본의 발전 기술이 더 빨라져서 그때는 상업적으로 연관이 있었겠죠. 우리보다 조선은 닫혀 있었고 일본은 그 기술로 가서 더 발전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뒤에는 우리가 일본의 그 화려한 도자기를 수입하기까지 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진주박물관에 가서 받은 느낌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무리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시를 마치며. 그런데 제가 대구 박물관에 가서 꼼꼼히 보다가 이걸 딱 하나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게 기억에 남아서 이게 걸렸기 때문에 영남 지역의 초기 철기 시대 토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원전 1세기경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토기 제작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만 가더라도 통일신라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남북국 시대라고. 위에 발해하고 해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기원전 1세기인데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 저는 이게 아니죠. 그 당시 중국을 어디라고 정의를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북방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고조선의 주요 광역이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청동기를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기록에 우리 치우천왕이 투구를 썼다는 거죠. 청동제 투구를 중국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자, 청동기 또 철기 또한 그리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문명이 밑으로 뿌려진 거죠. 중국으로. 아까 우리 도자기 기술이 임진왜란 때 일본에 갔다가 일본이 더 발전시켜서 해외 시장에 먼저 나간 것처럼 고조선은 멸망했고 그 다음 중원 세력은 커졌잖아요. 우리 고조선 세력들은 밀려나서 산소로 도망갔거나 아니면 한반도로 찌그러들었거나 부여, 고구려, 고려를 거치면서 조선에 와서는 완전히 납작히 눌러앉았죠. 그런데 그걸 중국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걸 딱 보면서
좋은 건 다 해외에서 왔어.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것은 우리야. 외부가 우리보다 뛰어나. 그래서 밖에 감히 도전하지 못해.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표현들, 유래가 어디에서 왔다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도 언뜻 같은 기색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맥락들과 오늘 쭉 말씀드린 맥락들과 이어봤을 때 약간 일관되는 분위기가 있다. 특히 같은 경상도 지역이지만 진주박물관의 방향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예.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경상도 세력이 동과 권력을 집어왔고 그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기반이 형성됐고 그것을 본인들 스스로도 안다. 그 대부분은 장기간 집권을 했던 박정희와 그 이후 세력들, 전두환, 노태우, 군부 세력들에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 토대가 그때의 방법은 당연히 민주적일 수 없고 시대상에 맞지도 않는다. 본인들도 안다. 그렇지만 그게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남도 여기서는 전라도겠죠.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전라도 사람들한테 우리가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보복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뺏으려고 할 것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비록 우리도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이 지위에 올라섰지만 이 혜택이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리한 방법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건 양쪽 다 두 국보 중에 하나를 깨겠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경북도 의회의 모습들을 잘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남북 교류라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지금 세계 에너지 대전환, AI 이런 부분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첫 술이니까 또 TK가 예민해 할까봐 일단 넉넉하게 예산을 몰아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향후 덩치가 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적 특색과 맞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금액이지만 향후에 좀 더 파이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을 전라도 쪽으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돼요. 그리고 영남 지방에 해당하는 지금 이제 북극 항도라는 건을 열어뒀기 때문에 TK 사람들이 지금 수습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